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이후 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3차 오일 쇼크 또는 원유의 슈퍼사이클을 말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등의 상품 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말하는데요. 사실 수년간 투자 부진과 석유 수요의 견고함에 근거한 슈퍼사이클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원유의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는 배경, 그리고 그 시점은 과연 언제일지 이슈투데이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원유의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는 쪽의 가장 큰 근거는 원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까지 석유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들어서는 그 흐름이 꺾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되자 다시 석유 수요는 급증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이전 소비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추세로 돌아온 것입니다. 항공유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전체 석유 수요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6에서 7% 정도로 이 수요마저 돌아오면 2에서 3%의 석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간 원유 수요 패턴이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 있는 우상향 흐름에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감소할수록 다시 우상향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인데요. 이러한 견조한 수요의 흐름이 슈퍼사이클을 예견하는 1차적 근거가 됩니다. 일각에서 인플레이션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불황에 의해 원유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1993년 이후 연간 기준 석유 소비량이 감소했던 적이 단 3회 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입니다. 이 세 개 연도 중 2009년과 2020년에 세계 GDP는 각각 마이너스 1.31%, 마이너스 3.2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강력한 이벤트가 있어야 원유 소비는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 핵심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될 경우, 다시 말해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무기화하거나 유럽이 전면적으로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할 경우 유럽 전반의 에너지 쇼크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충격은 3차 오일 쇼크로도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의 공급이 어떤 이유에서 감소한다면 그것은 공급 쇼크를 야기하면서 유가를 급등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면 유럽의 경기 침체 리스크를 없애고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어 원유 수요를 늘릴 것입니다. 어느 쪽이로든 유가가 하락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젠 석유 시장의 공을 공급 측면으로 넘겨봅시다. 수요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유가는 공급이 수요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015년 이후 급감한 투자 감소, 미국 셰일 업계의 증산 부진, 오펙 플러스의 생산 쿼터 미달 등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중 개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유 공급은 단기간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원유는 공산품처럼 공정의 생산 관리를 통해 산출량이 조정되는 상품이 아닌데요. 수요와 공급의 능력의 미스매치가 유가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요인이었고 지금 그 미스매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는 이전 추세대로 완만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고 공급은 단시간에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도 유가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원유 수급 불균형의 요인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 유가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따른 달러 강세, 탄소 규제, 그리고 사우디 증산과 이란의 복귀,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의 증산 등 유가를 하락시킬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가를 하락시킬 이 주요 요인들이 지금 당장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의한 재봉쇄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형 이벤트가 없다면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이 그것에 맞춰 증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기에는 지금 잠재적인 생산 능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 사우디, 캐나다 등 대형 산유국이 아직 그들의 최대 생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기적 유가의 방향은 대형 산유국이 얼마나 빨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이들 산유국이 ESG와 원유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할지에 따라 원유의 슈퍼사이클이 결정될 것입니다.